그게 좋아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잘 됐으면 막 하는 그 애절한 그 마음을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11년 반이 넘은 거예요. 그 12년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보다 제가 했는 거를 이제 제 정신세계에서는 저보다 저 다른 사람이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쪽이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남자분이 해주시는 그 한마디가 더 와닿는 거예요. 제가 12년 동안 했던 것보다. 그래서 제가 가슴앓이를 엄청 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만큼 이렇게 챙겼는데 네가 나를 그랬어? 그러면서 가슴앓이를 하다가 그래 너 두고 보자 그러고 막 급기야는 나중에 너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까지 막 갔던 거예요. 그랬다가 그런 것들이 다 풀어졌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근데 어제 그분이 이제 또 어떤 분하고 그것도 여자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9년 동안은 지를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9년 동안 내가 얼만큼 있잖아요. 9년 동안 내가 얼마나 본인을 봤는데 본인이 딴 사람이 좋아서 절로 간 거예요. 딴 데로 이렇게 잠시 간 거예요. 뭐 영원히 간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뜩 하는데 오, 이상하다. 내 느낌하고 너무 똑같다. 그러니까 제 경험이, 제가 한 경험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막 이제 가슴 아파했던 것들이 그분이 다른 분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걸 제가 또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몇 년 만에 벌써 이분이요, 제가 한 이렇게 되면서 이런 과정이 한 근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정도 된 거야. 이렇게 과정에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그 20년 정도 됐는 그 과정을 지금 있잖아요. 제가 가슴앓이하고 화내고 그게 이제 그게 아니구나. 이제 그러면서 나는 내 정신세계가 있고 저분은 저분의 정신세계가 있고 다른 정신세계가 돌아간다라는 게 인정되면서 이게 따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내려놨는데 그분도 이제 내가 좋아하면 너도 내 마음을 알 거야. 똑같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기 정신세계와 이 정신세계, 나와 이 타인들의 정신세계는 다르게 돌아가요. 염체일 때, 에고일 때. 에고일 때는 각각 다른데 같은 줄 알아요. 근데 이 에고가 없어졌을 때는 하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에고이면서 하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감정적이고 막 이렇게 염칠 때는. 그래서 그거를 어제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내가 마음을 사랑으로 잘 쓰고 잘해야 되겠다. 어쨌든 뭐 그분은 그분이 경험하는 거지만 나도 그런 경험을 자꾸 내가 사랑이고 의식이고 하면은 그 경험을 이제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나만 잘하면 되니까. 나만 잘하면 되니까 뭐 저 다 필요 없고 아이고 나만 잘하면 되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경험을 누군가가 하는데 아유 그게 그거고 다 똑같은 거구나 이제요. 내가 마음 아파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내 정신세계 안에서 혼자 찌지고 꽂고 할 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신기했어요 어제 되게 정말 가슴속에 야 뭐 이렇게 나는 내가 이렇게 자기를 얼마나 본인을 얼마나 이렇게 그랬는데 하면서 막 어이구 하면서 이랬던 시간이 참 오래됐었는데 야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그냥 다 각자 세계에서 경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슴 아파할 것도 없고요. 아픈 거는 내 어릴 적에 신념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 신념을 자꾸 없애야 되는 거라는 거죠. 네. 나는 행사 준비를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하지만 두려움에 무릎을 꿇는 바람에 결국 모두에게 나눠줄 매뉴얼을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물론 그걸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이런 말로 행사를 시작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모두들 웃음보를 터뜨렸다. 정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웃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휴렌 박사와 호오포노포노에 대해 그리고 내가 나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말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달갑지 않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달갑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전에 그 역할 해줘. 내가 그걸 깨달아야 돼. 라고 해서 남편도 선택했고, 주변에, 어이구 하는 사람도 내가 만든 것이고, 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나의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의 자기 현실을 창조한다면 그들 역시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죠. 나의 현실을. 제가 어제 너무 신기한, 너무 웃긴 거예요. 어제 이제 부자를 만난다 했잖아요, 제가. 부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정성스럽게 제가 이제 해드리는 것도 해주면서 이제 부자를 만났는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저는 이런 공부해요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은 공부만 한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했고, 뭐 이제 남편분이 의사시기도 하고, 딸도 연세대 나오고, 딸의 그 사위는 의사고, 하여튼 집안이 뭐 이렇게 아들은 또 MBC 뭐 또 기자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집안이 빵빵하게 이제 그런데 친정이 굉장히 잘 살았대요. 시댁에는 이제, 그래서 시댁은 결혼을 하려고 가니까 시어머니가 70이 조금 넘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늦둥이였나 봐요. 아들이 막내였는데. 그래가지고 결혼해가 24세 결혼을 하셨는데 건물이 몇 채 있으세요. 되게 검소하시고 건물이 몇 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부자와 대화를 나누는 거 되게 신기하다. 재밌다. 부자는 어떤 우주에 있을까? 저는 처음부터 태생이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원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부자지만 이 물질적인 거는 태생이 엄마 아빠가 막 술 주사에다 싸우고 막 이랬잖아요. 학교 공부도 저는 공부 정말 싫어했었는데 저 공부 못했거든요 했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건데 이런 인생도 참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들. 행복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부자예요, 부자. 부자인데 뭐라 그러시냐면,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의식 얘기를 하면서 혹시 종교가 뭐냐고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불교면 윤회설을 믿으시고요.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불교면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편해요. 윤회를 이렇게 믿으시니까. 그래서 불교라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다니시는 건 아닌데 어머니하고 이제 불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거기서 윤회설 있잖아요. 그러고 막 이랬더니 거기서도 다시 태어나냐고 얘기를 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세계는 하나로 계속 연장이 되어 있다고. 몸만 입었다 벗었다,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 뿐이지 연장이 되는 거라 그랬더니 다음 생이 있냐고. 그래서 정신세계가 계속 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나는 다음에 안 태어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면은 막 계속 룰루랄라 막 신난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신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태어나고 싶대요. 다시 이 생을 살았는 걸 안 살고 싶대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야. 어머, 우리 딸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지금, 우리 딸은 공무원 하다가 지금, 심리학과 박사과정을 이제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어 하는데 이거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게, 우린 부자면은 다 좋아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두려움도 너무 있어갖고 제가 의식 수준을 막 얘기를 했더니 내가 오늘 200으로 왔다고 200 용기를 내서 여기 온 거라면서 200 용기를 내서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재밌든 둥 재밌는 우리는 부자면 나랑 다른 세계에 있어갖고 내가 막 움츠려 들어가지고 쪼그라들어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애기 같으시든지 근데 두려워도 하시고 막 새로운 것에 대한 그게 있고 또 저는 제 얘기를 막 하거든요. 저는요 우유부증이 있어가지고요 자살도 해봤고요 막 이제 막 아빠가 어쨌고 이러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했더니 이제 그 며칠 2주 전에 딸하고 아들을 이제 서울에 있는데 만났는데 그 아들하고 딸이 엄마가 그때 내가 철학과 간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철학과 못 가게 했다고 이제 잘하고 맛있는 음식 잘 먹으면서 가끔씩 한마디씩 콕콕 찌르는 얘기를 하신대요.
내가 지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데 다 그런데 왜 가끔씩 콕콕 찌르는 그 말에 서운해가지고 막 하시는 거예요. 계속 친해지려고요. 오늘 의식지도 보내드리려고요. 빤짝방에 있는 의식지도를 보내드리면서 친해지려고요. 더 친해지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거 어떤 거보다는 공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내가 만들었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했을 때는 엄마한테 내가 받은 것보다는 공부를 엄청나게 시킨 집안 한 개 틀렸는데 내쫓았대요. 그때 수치스러웠던 게 느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엄마가 한 거에 비해서 나는 엄마한테 내가 받은 거에 비해서 내가 아이들한테 찔끔밖에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세계에서 생각을 다 하는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딸이 손주한테 막 공부 가르치면서 야단치는 거 보고 야야 너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가 나한테 한 거 비하면 내가 아들한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그냥 이렇게 저는 요새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 정신세계 이렇게 보면서 대화를 하면은 정말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이거 의식 아카데미 이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이렇게 보면 너무 재밌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다 내 경험을 엄마가 나한테 이랬잖아. 딸도 뭐야? 엄마가 나도 이랬잖아. 똑같이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내 생각을 없애고. 예,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 후로 경이로운 시간이 펼쳐졌다. 지금도 그때 행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볼 때면 우리가 나눈 훈훈한 사랑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내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배워야 할 것은 여전히 많았다. 저보고 자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전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제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세 번을 자기 개발을 한다고. 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도구가 암만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나의 그릇이 작으면 그걸 다 담질 못해요. 그래서 내 자기 개발을 하는 건 끊임없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 자기 개발, 얘 개발. 얘 개발시키는 건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서. 얘 개발시키는 걸 마음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 본체가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을 확장시키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확장시키는 거. 그래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한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같이 해요. 그렇죠. 같이 해요. 지금이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계속 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는요. 118페이지. 네. 증거. 당신의 빛을 비추려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게 바닥을 치면 튀어오른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신의 빛을 비추려면 그래서 아직 살만할 때는 좀 듣다가 도망가고 죽겠으면 와서 발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좋을 때 적당할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빛을 비추게 된다라는 거. 뭐 어둠 속으로 안 들어가도 빛을 비추겠다고 마음먹고 하는 거죠. 뭐 그렇죠? 네. 데비 포드, 빛을 쫓는 자들의 어두운 측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취를 넘어서 의 모임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이번에 들려줄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호오포노포노의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음은 이 모임에 참석한 루이스 그린의 이야기다. 조에게 휴렌 박사와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하얏트에서 채식 식사를 주문해주고 이것저것 신경 써준 수잔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과 내리사와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신들 둘뿐 아니라 우리 테이블의 다른 훌륭한 분들을 알게 돼서 기뻤습니다. 게다가 나는 맨 자리에 앉아 슈렌 박사의 이야기를 듣는 특권과 박사님에게 은혜롭고 관대한 조언까지 듣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쵸? 예, 이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권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예. 그날 밤 이후 2주 동안 제게 놀라운 일들이 줄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들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큐렌 박사님이 저를 위해 신성에게 정화기도를 하셨지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쵸? 사랑이라는 거. 근데 저 사랑으로 안 보이면 내 마음에서 왜 그러지 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틈날 때마다 호호포노포노를 하는 동안 그 기도 덕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게 일어난 놀라운 얘기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퓨렌 박사와 함께 보낸 저녁 식사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수잔으로부터 받은 일입니다. 흥미롭게도 조 비테일의 인생에 놓쳐버린 교훈을 구입하고 조와 슈렌 박사의 대담을 녹음한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직후였죠. 말 그대로 오디오 파일을 막 듣고 났을 때 메일함에서 수잔의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믿지 못할 일입니다. 저는 2월 23일 오스틴으로 떠나기 전 제출한 신규 소송 서류가 있었습니다. 서류 준비가 덜 끝나 출발 전에 우체국에 다녀오지 못하고 다음 날 오스틴 우체국에서 서류를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서류는 배달 중에 사라졌고 3월 6일 월요일이 돼서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전국의 소비자 권익 전문 변호사들의 온라인 토론장 리스트 서브의 회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코네티켓의 한 변호사가 오클라호마주 커네디언 카운티에 제출된 한 소송 사건의 요약 내용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한데 출사에 있는 내 동료들이 그 소송을 제기했는지 묻더군요. 저는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건 내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메일로 답장을 보낸 뒤 그녀가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녀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구글을 뒤졌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죠.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녀는 전국의 법률 소송과 여론을 모니터해서 중요하거나 흥미롭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기사로 실는 코트하우스 뉴스 서비스라는 온라인 소식지를 구독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짜리 요약문이 그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 오른쪽에 실렸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홍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일찍 그 사건의 고객의 아버지가 제 사무실을 들렸을 때 재판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우려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수천 건에 접수되는 사건들 중에서 내 사건이 뉴스화된 겁니다. 다음은 본인 사건이 뉴스화됐다라는 거, 여러 가지 뭐가 많다는 이야기가 쭉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은 지방 채식주의 단체 회원인 어느 참석자의 경험담이다. 우리 단체는 보통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채식, 지금은 안 하는데 한 7년 했거든요. 채식 해보신 분들 계세요? 네, 저보다 더 오래된 적이 계시네요. 한성욱님, 15년 하셨답니다. 며칠 전에 고기 사주셨는데. 15년 하시고. 네, 그래서 채식도 뭐 해봤어요. 채식할 때 딴 거보다 각성이 되더라고요. 각성. 아, 이거 먹으면 될까? 안 돼. 빨리 이렇게. 저 각성이 빨리 되는 듯한 그 느낌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저거 맛있는 거다 하고 막 먹는 거보다 어떤 그 네, 이게 멸치 육수로 됐는지 그때는 되게 철저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멸치 육수 넣는지 안 넣는지 그걸 딱 이렇게 음식을 볼 때마다 각성하니까 그 각성하는 힘이 삶에서도 이렇게 각성이 되는 어떤 빠르게 그런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회장과 함께 3월 모임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자청에서 행사 준비를 맡았지요. 2월 28일 화요일 최고급 레스토랑을 한 군데 방문했지만 하필 식당 주인은 3월 3일 금요일까지 출장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식당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주인이 돌아오는 즉시 제게 전화를 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결국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3월 1일 수요일 저는 한 타이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고작 몇 달밖에 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전 매니저에게 저녁 식사로 채식 뷔페를 준비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동안의 참석률을 고려하면 20명 가량을 고정으로 참석하여 많아야 30명을 약간 웃돈다고 말했죠. 그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여분으로 많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경우 타격이 크다면서 100달러를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싶어서 단돈 8달러의 제자를 위한 초밥과 스프, 앙뜨레, 4가지 후식, 차까지 준다니 말이죠. 그는 주인에게 허락을 얻을 테니 보증금의 수표로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식당이 마음에 든다고 우리의 인터넷 소식지에 그 얘기를 실자는 짤막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모임을 3월 11일 토요일로 정하고 참석할 사람은 3월 9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라고 알렸습니다. 네, 글씨가 작은 걸 복사를 덜 했더니 30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읽고 말아야 되겠어요. 한 장 더 할 걸 복사가 덜 됐어요. 그래서 작으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눈이 라식을 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일 사례들을 좋았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많은 부자도 태어나고 싶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뭐야? 결국은 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행복하면 돈은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돈이 많아. 그건 뭐예요? 전에 뿌렸던 것이에요. 전에 뿌렸던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행복한 거냐, 안 하냐. 그죠?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편안해지는 게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게 시크릿을 딱 해놓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루어질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조급하신 분들은 다 뭐예요? 안 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서. 못 믿어서. 내가 나를 못 믿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어지는 거. 내가 몸이 아니라 내가 의식이기 때문에 이 의식은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거기서 더 뛰어넘었을 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행복이 먼저입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주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또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6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문서거 해제시켜 주시고요.